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어머니 방 좀 봐. 이거 언제 다 치우지? 였어요. 지난달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들은 한 분의 하소연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우리가 평생 모으고 아끼고 간직해온 모든 것들이 결국 자식들에게는 그저 치워야 할 짐이 되어버린다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집안을 둘러보면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내가 없어지면 이 모든 물건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들이 이걸 다 어떻게 정리할까?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아끼고 보관해둔 것들을 자식들이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계속 모으고 쌓아두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물건이 많다고 해서 더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주변에서 본 한 집이 있어요. 80대 할아버지가 혼자 사시는 집이었는데 방 4개가 모두 물건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길이라고는 겨우 사람 한 명이 지나갈 정도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온통 상자와 가구와 온갖 물건들로 빼곡했죠.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이 많은 물건들 중에서 정말 필요한 건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정말 안타까웠어요.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많은 물건에 둘러싸여 살게 된 걸까요? 아마도 어린 시절 부족함을 겪었던 기억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하려는 마음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좀 다르게 생각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아요. 예순을 넘어서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더 많은 물건이 아니라 더 많은 여유예요. 마음의 여유, 공간의 여유, 그리고 시간의 여유 말이에요. 물건을 관리하고 정리하는 데 쓰는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 전에 친구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뭔가 하나 찾으려면 30분은 기본이야. 어디 뒀는지 도통 모르겠어.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중한 시간이 물건 찾기에 사라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물건들 속에서 살다 보면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남겨주신 금반지가 어디 있는지, 아이들이 어릴 때 그려준 그림이 어느 상자에 들어있는지, 신혼 때 찍은 사진이 어느 앨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한 번은 이런 일을 봤어요. 어느 댁을 방문했는데 베개 밑에서 50년 전 편지가 한 통 나왔어요.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할머니께 보낸 러브레터였는데 할머니께서 그걸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이런 게 있었구나. 까맣게 잊고 있었네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소중한 추억이 수많은 물건들 사이에 묻혀서 잊혀지고 있었다니요. 만약 집안이 좀 더 정리되어 있었다면 할머니께서 그 편지를 더 자주 보시면서 좋은 추억을 더 많이 떠올리실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분명히 어디선가 봤는데 막상 찾으려면 찾을 수 없는 것들,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진 것들, 새로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똑같은 게 집에 있었던 것들 말이에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물건을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정리하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고 새로 뭔가 사려고 해도 집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고요. 더군다나 나이가 들수록 이런 문제들은 더 커져요.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몸도 예전만큼 움직이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 정리하기는 더더욱 힘들어지죠. 그래서 문제를 알면서도 그냥 미루게 되고 미루다 보면 상황은 더 악화되고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다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무엇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많을 뿐이에요. 오늘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어떤 물건들이 우리 생활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정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물론 정리한다고 해서 추억까지 버리자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소중한 추억들을 더 잘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죠.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면서 진짜 중요한 것들이 더 잘 보이도록 만들자는 거예요. 이미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계세요. 정리를 통해서 집이 넓어진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시는 분들,
정말 필요한 것들이 눈에 더 잘 들어온다고 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더 편안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위한 지혜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실용적인 조언들을 나누고 싶어요.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우리 생활을 복잡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정리할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부터 시작해 보겠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쓰시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기계 안에도 정리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첩을 한번 열어보세요. 사진이 몇 장이나 있나요? 지인 중에 한 분은 휴대폰에 사진이 2,000장이 넘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찾고 싶은 가족 사진 하나를 찾으려면 한참을 스크롤해야 한대요. 그 많은 사진 중에 진짜 소중한 건 몇 장이나 될까요? 문자 메시지는 어떠세요? 몇 년 전 스팸 문자들이 그대로 쌓여 있지 않나요? 연락처에는 이제 연락하지도 않는 사람들 번호가 가득하고요. 디지털 세상도 우리 실제 집처럼 정리가 필요해요. 만약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고장나면 정말 중요한 사진이나 연락처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살펴볼 곳은 바로 옷장이에요. 문을 열어보시면 얼마나 많은 옷들이 걸려 있나요? 그 중에서 지난 1년 동안 실제로 입은 옷은 몇 벌이나 될까요?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옷장 정리를 하면서 재미있는 실험을 해보셨대요. 모든 옷걸이를 뒤집어서 걸어두고 입을 때마다 다시 바로 걸어두는 거였어요. 1년 후에 보니까 아직도 뒤집어진 채로 걸린 옷들이 절반이 넘더래요. 그 옷들은 1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었던 거죠. 태그가 아직 달린 옷들도 있으실 거예요. 특별한 날에 입으려고 아껴두신 옷들 말이에요. 그런데 그 특별한 날이 언제 올까요? 10년 전에 산 옷을 지금 입으면 유행에 맞을까요? 세 번째는 집 안 곳곳에 숨어있는 똑같은 물건들이에요. 수건이 몇 개나 있는지 세어보신 적 있나요? 이불은요? 베개는요? 어떤 집에서는 이불이 15채나 나왔는데 실제로는 계절마다 서너 채만 사용하고 계셨어요. 나머지는 그냥 혹시 모르니까 보관하고 계셨던 거죠. 주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릇이 얼마나 많은지, 그 중에서 매일 쓰는 건 몇 개나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선물로 받은 그릇 세트, 예전에 샀던 그릇들이 찬장을 가득 채우고 있지만 정작 손이 자주 가는 건 몇 개 안 되잖아요. 네 번째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약상자예요. 혹시 지금 약통이나 구급상자를 열어보세요. 유통기한이 지난 약들이 몇 개나 나올까요?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특히 먹는 약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개봉한 지 오래된 화장품은 세균이 번식해서 피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는 책장을 살펴보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사서 한 번도 읽지 않은 책들이 있지 않나요? 오래된 잡지들이 상자에 쌓여 있거나요? 정보는 정말 빠르게 변해요. 10년 전 컴퓨터 책은 지금 전혀 쓸모가 없고 5년 전 요리 잡지보다는 인터넷에서 더 새로운 레시피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 책들을 다시 펼쳐볼 일이 정말 있을까요? 여섯 번째는 고장난 전자제품들이에요. 작동하지 않는 라디오, 오래된 컴퓨터,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는 케이블들이 서랍 속에 잠들어 있지 않나요? 언젠가 고쳐서 쓸 수도 있어 하는 마음으로 보관하고 계시겠지만 기술은 정말 빠르게 변해요. 10년 전 최신 제품도 지금은 구형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래된 배터리는 부풀어 오르거나 액이 새어서 위험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정리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바로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죠. 여행에서 산 기념품, 아이들이 어릴 때 만든 작품들, 선물로 받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모두 의미가 있어서 버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모든 기념품이 정말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물건을 볼 때마다 정말 좋은 추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나요? 진짜 소중한 몇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추억은 물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해봐야 할 것들을 살펴봤어요. 혹시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우리 집도 정리할 게 정말 많구나 하면서 조금 막막한 기분이 드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은 서랍 하나만, 내일은 옷장 한 칸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시작하시면 돼요. 정리할 때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물건이 나에게 기쁨을 주나?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건가? 만약 그 물건을 보면서 좋은 기분이 든다면 남기시고 아무 느낌이 없거나 오히려 부담스럽다면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한다고 해서 무조건 버리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기부할 수도 있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 중고로 팔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물건에게도 새로운 삶을 주는 셈이죠. 정리한 옷을 동네 복지관에 기부한 분이 계셨는데 나중에 그 옷을 입은 다른 분을 길에서 만났대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을지 상상이 되시죠? 정리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선물도 받으실 거예요. 바로 넓어진 공간이에요. 물건이 줄어들면서 집이 넓어 보이고 청소하기도 쉬워지고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을 때 여유 공간도 생기는 거죠. 한 분은 책상 위 물건들을 정리한 후에 그 자리에 작은 화분을 놓으셨대요. 물건으로 어수선했을 때보다 식물이 있으니까 마음이 훨씬 평온해져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리는 무언가를 잃는 과정이 아니라 더 소중한 것을 얻는 과정이에요. 물건은 줄어들지만 마음은 더 가벼워지고 공간은 더 넓어지고 정말 중요한 것들은 더 잘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정리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런 걸 좋아했구나. 이때 참 행복했었지. 앞으로는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예순을 넘긴 시간은 정말 소중해요. 그 시간을 물건 관리하는 데 쓰기보다는 정말 하고 싶은 일, 만나고 싶은 사람, 가보고 싶은 곳에 쓰시는 게 훨씬 의미 있지 않을까요? 이 정리 작업이 혼자서는 부담스럽다면 가족들과 함께 해보세요. 우리 같이 정리해볼까?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면 가족들도 어떤 물건이 여러분에게 소중한지 알 수 있고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휴대폰 사진첩 정리하기, 내일 서랍 하나 정리하기, 이런 식으로요. 분명히 조금씩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더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그래도 내 물건들인데 다 정리하라고 하니까 좀 서운하다 이런 마음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정말 이해해요. 사실 물건 하나하나에는 모두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그릇은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주신 거고, 이 옷은 딸이 선물해 준 거고, 이 책은 젊은 시절 열심히 공부할 때 샀던 거고요. 그런 것들을 그냥 정리하라고 하니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 물건들을 보관하는 진짜 이유가 뭔가요? 추억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인가요? 만약 진짜 추억 때문이라면 그 물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언제 마지막으로 그걸 꺼내서 보셨나요? 상자 깊숙이 들어있거나 옷장 구석에 밀려있는 물건이 정말 추억을 지켜주고 있는 걸까요? 오히려 그 물건들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들이 묻혀버리는 건 아닐까요? 얼마 전에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건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보니까 진짜 소중한 건 생각보다 얼마 안 되더라. 나머지는 그냥 습관적으로 모아둔 것들이었어. 그 할머니는 결국 정말 의미 있는 몇 가지만 남기시고 나머지는 정리하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물건은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더 행복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제 진짜 중요한 것들만 남았으니까 더 잘 보여서 좋아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게 바로 정리의 진짜 힘이에요. 많은 것 중에서 진짜 소중한 것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정리하지 않으면 결국 누가 해야 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해야겠죠. 그런데 그들이 우리만큼 그 물건들의 의미를 알까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엄마한테 소중했던 건가? 버려도 될까? 혹시 중요한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물건 정리를 하는데 뭐가 중요한 건지 몰라서 손도 못 대겠다고요. 결국 몇 년씩 그대로 둬두거나 아니면 전부 다 처분해버리거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으시죠? 그럼 지금 우리가 직접 정리하는 게 최선이에요. 우리만이 정말 소중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리하면서 가족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해 줄 수도 있고요. 이 사진은 아빠랑 신혼여행 갔을 때 찍은 거야. 이 편지는 너희 할아버지가 처음 써준 러브레터야.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가족들도 그 물건들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나는 아직 건강한데 벌써 이런 걱정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건 죽음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더 행복하고 편안한 지금을 위한 이야기예요. 정리된 집에서 사는 게 얼마나 편한지 생각해 보세요. 찾고 싶은 걸 바로 찾을 수 있고, 청소하기도 쉽고, 새로운 손님이 와도 부담스럽지 않고요. 무엇보다 마음이 차분해져요. 어떤 분은 정리를 마치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집이 넓어진 것도 좋지만 마음이 이렇게 가벼워질 줄은 몰랐어요. 뭔가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에요. 정말 그래요. 물건이 많으면 그만큼 신경 쓸 것도 많아져요. 어디 뒀는지 기억해야 하고, 관리도 해야 하고, 정리도 해야 하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나면 그런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거죠.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 떨기, 새로운 취미 시작하기, 손자 손녀와 놀아주기, 그동안 못 가본 곳 여행하기. 이런 것들이 훨씬 의미 있지 않나요? 그리고 정리는 한 번에 다 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은 화장대 서랍 하나만, 내일은 옷장 한 칸만,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하면 돼요. 부담스럽지 않게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말이에요. 정리하다가 예전 추억이 떠오르면 잠깐 멈춰서 그 시간을 즐기셔도 좋고요. 아, 이때 참 행복했었지 하면서 추억에 잠기는 것도 정리의 즐거움 중 하나예요. 그리고 정리할 때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 더 좋아요. 혼자서는 결정하기 어려운 것들도 가족들과 이야기하면서 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좋은 대화도 나눌 수 있거든요. 엄마, 이거 언제 산 거예요? 아, 이건 너희 아빠랑 처음 데이트할 때 산 거야.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가족사를 들려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정리는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정리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을 수 있어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고, 소유가 아니라 경험이고, 많은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예순을 넘어서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더 많은 물건이 아니라 더 많은 여유예요. 시간의 여유, 마음의 여유, 공간의 여유 말이에요. 그런 여유 속에서 우리는 더 행복할 수 있어요.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시작할 수도 있고, 새로운 경험들을 쌓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이 더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가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요. 혹시 정리하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으시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을 듣는 것도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실용적인 생활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유익한 내용을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유용한 이야기로 찾아뵐지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